CU 2기를 수료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철학과 10학번에 재학 중인 변윤지입니다. 다른 학교라면 10학번이면 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신 분들도 있어서 괜찮은데 저희 학교에서는 거의 한 시조새나 화석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학교를 다녔지만 저는 이화여대 입학할 때 전형이 글로벌 리더십 전형이었어요. 그게 제가 정교회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RCY 전국 부회장이기도 했고 뭐 반기문 사무총장님 초청으로 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뽑혀서기도 한데요. 그 말은 즉슨 전 공부를 잘해서 이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의 주 장점도 전 공부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창업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게 제가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화여대가 공부를 못하는 곳은 아니지만요. 제가 하는 서비스는 여행자의 도움으로 내 맘대로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해외 여행 가실 때 보면 수화물 25kg 받으셨을 때 그 공간을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 남는 유유 공간으로 해외 배송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 문제가 항상 심각하게 고려되는 문제 때문에 직구 시장이랑 연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직구 구매자들이 이 물품을 사주세요라고 사진이랑 이름 그리고 본인들이 제한할 수 있는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등록해주면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그 직구 상품을 선택하고 배송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경제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소셜 직구 배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까지 지금 현재 출원된 상태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한 건 이제 벌써 대학교를 6년 동안 제가 다닌 거죠. 이번 학기가 제가 정규학기 마지막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1학년에 들어와서는 운이 좋게도 갑자기 총학생회 문화기획국장으로 뽑히게 됐었어요. 그래서 대동제를 다 총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니 갑자기 학생 운동을 하는 총학생회다 보니 이런 학생 운동 쪽에도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도 경찰이시고 할아버지도 다 경찰이라서 정의감에 매우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의감을 가지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경찰이라는 직업만으로는 저희 생활이 풍족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께 항상 수업에 가면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저 스스로에게는 조금 더 중요한 경험들을 필요로 하니 F만 안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계속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총학생을 했었고 그 방법으로는 맞지 않구나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한국에서 진행했었고 한국보다는 더 필요한 아프리카에서 사회적 기업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정치는 어떨까 해서 안철수 캠프에서 IT 혁신팀 상근 제안을 받아서 그때 대선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었고요. 또 KT의 협력사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NGO 쪽에서도 또 지금도 시민단체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필드 속의 경험 속에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제 머릿속에 그 많은 25살 전까지 그 많은 경험 동안 했던 거는 내가 사회 정의를 추구하면 항상 성장은 함께 할 수 없는 걸까? 내가 뭔가 항상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 시스템의 탑에 가서 네가 바꿀 생각을 해야지 밑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돼. 근데 정말 그러한 걸까라는 고민을 제가 경험으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었는데 제가 캠퍼스 CEO라는 수업에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 캠퍼스 CEO는 제가 2학년 때 그 사회적 기업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항상 후원을 받아야 되거나 지원을 받아야지만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수익 구조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집단들이었던 그 당시에 벤처 수업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였죠. 캠퍼스 CEO 수업을 들으면서 그 벤처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곳은 아니고 자신들이 생각한 가치들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의 방식과 다른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는 제가 아까 고민했던 문제를 바로 해결했던 게 바로 임팩트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과 가족과 친구와 기업과 이 사회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교집합 적인 영역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뭔가 잘하거나 사회를 무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아우를 수 있는 교집합적인 영역으로서의 벤처기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가 경험 왕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요. 그 경험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루고 있는 팀은 에어스라는 팀입니다. 뭔가 경영학이나 저희 뭐 안철수 후보님도 그랬지만 자신들의 V3 그 뭐지 안캠프가 아니라 뭐죠? 백신에도 뭐 A형 인재를 뽑습니다라고 하길래 저희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Individual A, Family I, Corporate R, Society S 이렇게 뽑아서 우리는 개인의 자아 실현도 하면서 그게 곧 가족을 지키는 힘도 돼야 하며 그게 기업의 성장도 이루고 사회도 진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집합적인 일을 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현실적인 영역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찾았던 대답은 바로 공유경제였습니다. 그 공유경제는 저희가 정의하는 공유경제는요. 나에게 만약에 100짜리의 자원이 있다면 그 100짜리의 자원을 다 쓰지 않고 80이라는 자원만 쓰고 남는 20의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 줌으로써 원래는 그 버리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 주면서 재활용하고 모두가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진 생산물을 가지고 생존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 개개인들이 가진 자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그런 경제라서 저희는 자본주의의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에 매우 집중하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공유경제를 떠올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전혀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캠퍼스 CEO 수업을 듣고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사업을 큐뮬러스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20대에는 가장 큰 20대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걸로 그때 캠퍼스 CEO 최우상도 받았는데 20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다들 취업이잖아요. 근데 취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다들 뭔가 이력서에 한 줄을 넣기 위해서 급급해서 하는 경험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어떤 분야에 맞고 내가 어느 쪽에 역량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큐뮬러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마케팅이라는 분야 또는 뭐 홍보라는 분야를 정하면 그 분야들 중심으로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단계적으로 작성하는 사업들을 시작하고자 했었습니다. 뭐 크게 삼성전자랑 뭐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중소기업 뭐 1만 5천 회사랑 제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지만 저희 팀이 삼성전자 디자이너로 곧 입사할 예정이었고 제가 나중에 프로그래머로 합류한 친구도 곧 구글 인턴으로 가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다른 대기업 쪽에 가지는 이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갔던 거에 제가 실망을 해서 아프리카로 갔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출발했었는데 그때 그 경험을 기반으로 KT 협력사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 대통령 7개국 회담 같은 걸 하는데 거기 프로젝트 매니저로 뽑혀서 가면서 당연히 아프리카에는 대통령 7국 회담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건물도 중국에서 텐트를 가져와서 새로 지어야만 했고 벨기에, 브라질 막 온갖 곳에서 모든 해외 물류들을 제가 다 가져와서 이 회담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페덱스나 DHL을 시켜도 서류 한 장 보내는데도 너무 비쌌고 너무 느렸고 그렇게 하지 말고 KT 직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길에 그 가방에 남는 공간에 우리가 필요한 회담의 자료들을 넣어서 가져와라. 너희들 옷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가져오지 말고 그때 생각한 아이디어로 아 그러면 이걸 우리 케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겠구나. 그 개인 수화물 공간 남는 공간으로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한다면 자원의 낭비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묵혀놨다가 회사를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하다가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 예선이라는 이화 창업경진대회와 연관해서 한 대회를 나가서 이 서비스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의미에서 대회를 나갔는데 운이 좋게도 최우수상을 받게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우수 창업 사례로 나왔으니까 제가 저의 뭔가 성과를 자랑하면서 저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서 얘기하겠는데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글로벌 시장 개척단이라는 걸 하는데 너희 서비스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랑스로 직접 파견을 갔었어요. 루웹이라는 행사에서. 그래서 루웹에서는 다른 에어비앤비나 우버 대표들하고 같이 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여러 미디어들 쪽에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공유경제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비법의 영역인데 그 비법의 영역에서 공유경제의 역할이 뭐냐라는 질문 덕분에 여러 프랑스에서 처음에는 아 그래? 그리고 프랑스 파리시 정부에서도 너희 이쪽에 사업 기업 설립하면은 우리가 비자 문제도 해결해주고 다 지원금도 해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사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했었지만 제가 워낙 프랑스를 모르고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 시작하기에는 저희 뭐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들이 부족해서
다시 원래는 영어로 뭔가 해외 쪽부터 먼저 시작하려는 마음을 접고 한국으로 다시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제품도 만들고 진행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도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에서 주재하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서밋이 있는데 거기가 너희가 한국 대표로 가서 여러 세계에 있는 기업가 정신 사람들 같이 논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긴 주체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오셔서 했는데 하필이면 행사장 주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악수를 직접 하지 못하고 근거리에서 그냥 셀카만 찍고 왔어야 했는데요. 그때 신기하게도 중국 빼고는 전 세계의 작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 대표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에어비앤비나 우버 그리고 그 외 공유경제 기업들 대표와 같이 전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 논의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 쪽은 우리 미국 국무부의 지원으로 너희가 해외를 한번 갔다 오면 우리는 너희들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한단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계속 너희 사업들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리포트 대사와 이렇게 4명의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미팅 시간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 대사님한테 제가 GS에서 방금 말한 그 글로벌 엔터프리너십 서밋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가 현재 필요한 것들이 뭐냐고 하길래 아니지 현재 필요한 것들이 뭐냐고 하기 전에 미국 대사관의 참사관님이 먼저 우리 미국 대사관에 소속된 500명의 외교관들이 너희 서비스를 쓰면 어떠냐고. 외국관들 출장을 자주 다니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국 대사님께서는 왜 우리 미국 대사관 소속만 하냐. 전 세계 외교관 커뮤니티와 연결시켜 줄 테니까 그 외교관 커뮤니티를 설득해서 너희 서비스를 출장 갈 때마다 이용하는 걸로 진행해보면 훨씬 더 재밌는 모델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원하는 직구 상품을 등록하고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물품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신고효과가 배송 정비를 얼마 정도 주면 좋을지 책정을 하고 결제를 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한 달 안에 배송자가 매칭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면서 직구 요청을 진행할 수 있고 한 달 안에는 무조건 상품을 받지 않으면 전액 환불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여행자들은 여행 출국 전에 가고 싶은 도시나 뭐 일자리 입력하고 내가 가는 일본의 뭐 도쿄 바나나를 사달라는 요청이 있네 그럼 자신이 선택하고 배송까지 완료하면 이제 여행비가 입금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셜 직구 배송을 시작했지만 다음으로는 제가 원래 초반에 하고 싶었던 소셜 배송으로 그래서 유휴 남는 공간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베타 테스트 할 때는 유학생들 부모님들이 그 외국에 있는 현지 학생들에게 막 물건들을 보내고 싶은데 뭐 김치나 이런 것들 포장하기도 힘들고 또 보내기도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서비스 통해서 갈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셨던 베타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책이나 서류 같은 경우에는 관세나 보안 문제 없이 소셜 배송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으로는 소셜 배송으로 넘어가고 또 제가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 제가 항상 이 사례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보면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은 생계형 범죄로 아프리카 교도소에 들어온 애들이 되게 많은데 돈이 없다 보니 교도소에 이제 위생 상태가 엄청 열악한 거죠. 근데 비누 몇 개만 있어도 그 치사율을 엄청 낮출 수 있을 텐데 50% 이상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을 텐데 비누를 너희가 좀 보내줄 수 없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는 원래는 저희가 대양상선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상품을 보냈지만 회장님도 일이 어려워지면서 너희 더 이상 공짜로 보내줄 수 없어 하신 바람에 저도 그때 비누 보내는 일을 포기해야만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 사업 서비스랑 연계를 한다면 기부 배송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비누는 우리가 싸지만 배송비가 비싸서 못 보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현재 필요한 물자들을 뭐 이번에 프랑스 테러 사건도 그렇고요. 여러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배송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부 배송 쪽으로도 저희 사업 서비스 모델을 확장시키려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제가 아직 사업적인 디테일한 숫자를 공개하지 못하는 건 아직 저희는 오픈 베타 상태이고 이제 막 클로즈 베타를 마친 상태라 천천히 그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 다음번에 혹시 제가 발표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저희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연세대에서 저희 사업 서비스 발표 요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신촌대학 대학생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뽑는 걸 했었고 막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정말 오늘 이 분위기처럼 시크하게 강의를 들어주지만 막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크는 정말 많이 해주고 관심은 매우 높게 가져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 그러실 거라 지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서포터즈를 딱 4개 학교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그리고 홍대. 근데 제가 서포터즈 참가 동기를 다 받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처럼 열심히 그리고 막 정말 정석껏 하나하나 쓴 학생들은 없었어요. 근데 뭐 제가 골드만삭스 아시아 대표님 포럼에도 초청받아 사회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화여대 학생들은 취업에 너무 몰입돼 있어서 창업이라는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다른 여타 그 학교들보다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아주 부끄럽지만 현재 창업이라는 길을 가고 있고 그럴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제가 나중에 뭐 라디오 출연해서 말을 해야 돼가지고 말을 지어낸 건데요. 룰 팔로워가 아니라 룰 메이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미 내가 시키는 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즐겁게 일을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 대신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에 맞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메이커적인 삶을 사는 데는 전 기업가 정신이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하는 사고 능력에 있어서 무기를 탑재해야 한다고 할까요? 시스템을 탑재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매트릭스의 칩을 하나 받는 거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 팀원들과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마윈과 손정희를 한번 분석해보자.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는 철학도 아시아적인 동양 철학을 많이 근간에 두고 저희 기업 철학을 발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작업을 하면서 요즘 생각이 드는 건 이런 거였어요. 마윈과 손정희가 뭔가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고 좋아서 그렇게 크게 잘 성장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돼야만 하고 그게 더 옳은 방향이라는 자기 신뢰와 믿음이 엄청 강해서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을까?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이 두 번째인 것 같거든요. 전 기업가 정신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뭐 여러 연구나 이런 분석 자료를 잘 봤다기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들의 문제와 관심 분야를 했을 때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랑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걸 배울 수 있는 것도 이런 기업가 정신의 뭔가 수업이나 이런 뭐랄까 접근을 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에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세 번째로는 자유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 철학 수업을 정규학기로 가기는 갔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즈음에서 몇 번 가서 친구들이 보내준 필기를 받아서 이제 시험 문제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 철학 상담 수업, 비판적 사고와 행위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은 자유라는 개념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자유라는 개념은 최악의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능력을 제가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개발을 가장 잘 할 수 있었을까? 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들은 캠퍼스 CEO라는 수업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최악의 상황과 조건에서도 내 스스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캠퍼스 CEO라는 수업이 제가 가졌던 그 어떤 경험 중에서도 가장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만 창업가로서 계속해 나가고 제가 지금 26인데요. 36이 될 때는 외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의 멘토를 뽑으라고 하면 김창훈 교수님을 멘토로 뽑고 계속 제 사숙이라고 스스로 여기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조금씩 한 단계 발전하고 있는데 전 기업가 정신센터가 이화여대에 생긴 것들이 매우 반갑고 저는 아직 아직 스타트업에 불과하지만 저도 조금씩 더 성장해서 저희 이화여대 친구들에게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나 저희 창업 사례가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착하는데 작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학생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특별히 바로 방금 그 학생이면서 변인지 대표는 캠퍼스 CEO를 통해서 어떤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창업에 이르게 된 것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운영위원회로 또그 연계전공위원회로 오신 이제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저 자신도 제가 연계전공 전공 주임 교수인데요. 한 학기 동안 연계전공 주임 교수로 있으면서 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저도 기업가 정신에서 연계전공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그 학생들을 창업을 시키는 것과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물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요새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기업의 매일매일 환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동료들과 함께 그 일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럴 때, 이 기업가 정신 연계 전공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키울 뿐 아니라 기업에서 유능하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 새로운 기업에서도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게 기업가 정신 연계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